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21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6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5월 9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은 기해년, 경우월, 기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기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은 기토일간이 화왕절인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토일간을 보고요.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하는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토라고 하는 것 음토에 해당이 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음토라고 하는 것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음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목화, 토, 금수, 오행 중에서 토에 해당이 돼서 음에 해당하는 토, 즉 음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어제 설명드렸던 무토에 대해서는 양토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토이기 때문에 매우 크고 넓은 그런 땅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고항하다, 높고 내지는 매우 넓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에 해당이 되고요. 음토인 기토는 전원토라고 하는 흙에 해당이 됩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하다라고 했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한 매우 높거나 아니면은 매우 넓은 그런 땅이 아니라 비습한 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습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뭐냐면 비자는 낮을 비자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비습하다라고 하는 것은 낮으면서 어떻게 돼요? 축축 습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습기를 머금고 있는 그런 땅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무토하고 양토인 무토하고 음토인 기토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하다 그랬잖아요. 매우 높고 매우 넓다라고 하면 음토는 어떻게 돼요? 비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높지 않다라는 개념에 해당이 되고요. 뭐 높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의 개념은 넓지도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작은 비옥한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러한 흙, 그러한 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요거를 비유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전원토라고 말씀드렸죠. 쉬운 말로 뭐 문전옥답, 텃밭 같은 개념 아니면 작은 논이나 밭 같은 개념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토는 달리 뭐 과수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에 비해서는 어떻게 돼요? 크기라든가 이런 규모면에서 굉장히 작은 그런 땅에 해당이 되고 있고 무토와 기토의 또 큰 차이는 뭐예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즉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러한 땅이다라고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크고 넓다라고 하는 것을 후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하기 때문에 목으로서 특히 간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지만 무토로서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크지도 않고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게 넓지도 않기 때문에 뭐 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하는 그런 용도는 없겠고요. 그냥 단지 추우면 따뜻하게 온토해주고요. 그 다음에 더우면 시원하게, 더우면 또 건조해지게 되기 때문에 물 같은 거를 이렇게 잘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토가 잘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음간하고 양간이 있죠. 음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음간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개수 등을 음간이라고 놓고 보게 되는데 양간 같은 경우는 진기하는 성질, 그 다음에 좀 왕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개 양간 같은 경우는 관성을 취용해 가지고 양간을 어떻게 돼요? 좀 관성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간목 같은 경우는 왕하면 경금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왕하면 임수를 쓰게 돼 있고 경금 같은 경우는 왕하면 정화로서 단련하게 돼 있고요. 무토 같은 경우는 왕하면 어떻게 돼요? 간목으로서 소토해야 되는 것이고요. 임수 같은 경우는 왕하면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지만은 음간, 을목, 정화, 신금, 기토, 개수, 이와 같은 것들은 관성으로서 제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조후, 따뜻하게 해주거나 너무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는 즉 왕쇠보다는 조후에 더 민감하고 또 음가는 조후를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양간과 음간의 큰 차이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오늘 원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가 태어난 월령 5월에 해당이 됩니다. 5월. 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이라고 하는 것이 양이 가장 어떻게 돼요? 극성한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월 즉 동지에서 시행한 일양이라고 하는 것이 진월 4월에 이렇게 되면 5양 6양이 징계하게 되고요. 이 5월에 이렇게 되면 양의 가장 극성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월 중반 정도에 하지라고 하는 24절기 중에 하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 양이 가장 극성한 때를 넘어 이때부터는 이제 일음이 희생하는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 양이 가장 왕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 대표는 뭐예요? 화가 왕한 것이죠. 화.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했습니다. 화토 둥궁하기 때문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은 어떻게 돼요? 화만 왕한 것이 아니다. 토도 같이 왕하다 해서 토왕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해서 5월이라고 하는 것 화토가 공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양이 가장 극성한 때다. 자, 화가 왕하고 양이 가장 극성한 때. 그러면 쉬운 말로 기후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5월 같은 경우는 매우 덥고 그죠? 매우 건조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덥고 건조하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4월도 마찬가지고요. 5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 2음이 생한 미월도 마찬가지로 4, 5,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화왕절인 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거를 오행으로 표현하게 되면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간을 막론하고 반드시 수가 있어야지만 전국 사주국세가 조후도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모든 만물 그 공간 안에서 사는 모든 동물, 식물, 미생물, 그다음에 인간까지도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겠죠. 쉬운 말로 한여름에 날씨가 40도, 50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물도 하나도 없고요, 바람도 불지 않고요, 전기도 들어와서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도 켤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모든 만물이 거의 그 무더위에 질식해서 존립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구 자체도 계속 온난화되어 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죠? 온난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양, 즉 화의 기세가 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금수의 기운이 약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저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팽창을 한다 그러죠. 크기가 뭐 원래 크기에 비해서 뭐 1.5배, 2배 이상 뭐 서너 배 이상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구하고 태양 사이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태양의 그 열기가 어떻게 돼요? 지구에 도달하는 것도 좀 더 가까워질 것이고요. 그 열기도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지구 온도가 지금 뭐 가장 높이 올라간다 해도 뭐 40도, 50도 요 정도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 그와 같은 현상이 나게 되면 지구 온도가 어떻게 돼요? 70도, 8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다 증발돼서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 수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만물이 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사람이 됐건 어떤 동물이 됐건 땅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열기를 막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화가 왕했을 때 수가 없다라고 하면 반드시 토가 있어서 화생토 해가지고 열기를 막아줘야 되죠. 그게 뭐냐면 땅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름 같은 때 비가 오지 않고 태양만 쨍쨍 내리쬐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강물이 마르게 되죠. 강바닥이 쩍쩍쩍쩍 갈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살던 물고기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는 그래도 습기라든가 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땅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겠죠. 그와 같은 겁니다. 화가 왕해지면 화치승룡이라고 해서 화가 왕하면 어떻게 돼요? 용을 타라고 하는 게 그러한 진토 같은 흙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일간이 됐건 5월에 태어났을 때 수가 없다라고 하면 사주국세가 어떻게 돼요? 매우 조열해져 가지고 살 수가 없는, 즉 그와 같은 기후에서는 어떻게 돼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농사도 지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간이든 5월에 태어난다, 수기가 없다, 이거는 승도지명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어요. 승도지명. 승도지명이 뭐냐면 쉬운 말로 절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 두자로 스님이고 한자로 말하면 중이란 얘기죠. 지금이야 뭐 종교가 좀 많이 좀 변해가지고 스님들이 행세를 하고 스님이 돈도 많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옛날에 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속세에서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냥 출가하게 되면 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주를 받아서 단순히 단지 먹고 사는, 입에 풀칠하는 것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 승도지명, 즉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 무속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예술인도 뭐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굉장히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국세가 깨져가지고 사주가 안 좋다, 이거 승도지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주가 매우 안 좋다라고 하는 뜻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옛날 고서에 보면 이렇게 되면 승도지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 결코 좋은 사주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4월이나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성이 왕하기 때문에 인관 제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토가 매우 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수도 임수보다는 일단 개수가 있는 것이 공정이 더 클 것이고요. 그죠? 왜냐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로수와 같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와 같다 그랬죠.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대해수면은 큰 바다가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물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짠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죠. 강이라고 하는 것은 강 주변만 약간 촉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전 국토를 촉촉하게 윤토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비가 오는 것이 더 빠릅니다. 불이 났을 때도 어떻게 돼요? 그 불을 끌려면은 강물을 갖다가 헬기가 열심히 날려서 불을 끄기도 하지만 하늘에서 그냥 비가 쫙 와주면 불 금방 꺼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개수와 임수의 어떤 공력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도 기토가 굉장히 왕합니다. 왕하죠. 그 다음에 화도 왕하기 때문에, 토도 왕하고 화도 왕하기 때문에 기토 자체가, 물론 기토는 습토이긴 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습토도 건토화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땅이 마르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 내지는 개수가 있게 되면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기토를 윤토해서 생명력을 있게 해서 어떻게 돼요? 씨를 뿌리면 발할 수가 있겠고요. 기토에서 또 자라고 있는 모든 작물이라든가 화초 같은 것이 또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 임수가 있게 되면 5월, 4월도 마찬가지고 화왕절에 매우 건조하고 뜨거운 기후를 어떻게 돼요? 조후하는 그런 용도 두 가지의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근데 5월에 개수만 딸랑 있게 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독수오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수오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독수라고 하는 것은 독자는 홀로란 뜻이잖아요. 홀로 있다 내지는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돼야 작다,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독수라고 하는 것은 수만 있고, 물만 있고 생주해 주는 것이 없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식이 없는 사람, 그죠? 홀로 있는 사람,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생주라든가 주변에 나를 같이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수라고 하는 것은 외로운 물, 작은 물, 혼자 있는 물이죠. 이런 것이 화왕절, 뜨거운 때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금방 말라버리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한여름에 아스팔트 온도가 거의 뭐 굉장히 높게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아스팔트 위에다가 계란을 깨서 놓으면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계란 후라이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매우 기온이 많이 올라가죠. 이런 때에 아스팔트에다 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오래 있지 않고
않고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죠.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 독수오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개수 내지는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수가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뭐 식신생재로 볼 수가 있겠고요. 계유가 아니라 임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관생재 되는 사주국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식신생재나 상관 생재가 되면 사주국세가 어떻게 돼요? 좀 원활하게 중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기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보는 기본적인 간법, 사주 보는 간법이라고 하죠. 사주를 보는 간법이라고 합니다. 볼 간자에다가 법법자죠. 그래서 이러한 사주를 보는 법, 이것을 사주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땐 수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이 있어서 생수해 줘야 된다. 즉 식신생재 내지는 상관생재가 되면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기초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을 보고 다음에 생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다 뭐 적거나 메모를 해놓으셨다 생각하고요. 이렇게 지우도록 하죠. 자, 오늘 명식 기토가 5월에 태어났습니다. 사주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기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5 안에는 지장간이 어떻게 돼요?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을 때 오중 정화는 격이라든가 어떻게 돼요? 용신을 치용할 때 병화를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토 정화를 쓸 수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본기가 정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기토 입장에서 정화는 편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편인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녹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걸록격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걸록격으로. 그래서 기토일간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 편인격이다, 걸록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개 보면 걸록격이라고 하는 격으로 보기보다 그냥 편인격, 인수격이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 경우가 좀 그래도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기토가 5월에 되면 편인격 내지는 인수격으로 보게 되고요. 일간 자체가 어떻게 돼요? 녹을 얻었기 때문에 매우 왕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기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수격이면서 녹을 얻었기 때문에 기토 일간도 매우 왕하고 그 다음에 화도 매우 왕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일간도 왕하고 화도 왕하기 때문에 화토가 다 왕하기 때문에 일단 5월이라고 하는 특성 매우 무덥고 건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수를 얻는 것, 즉 물을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행히로 연주를 보게 되면 올해가 기해년이라 연지에서 해수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에 뭐 무토, 그 다음에 간목, 그 다음에 해수, 임수죠. 해수가 아니라 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중에 있는 무토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중에 있는 무토는 격으로 잡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용신으로도 무토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간목, 중기인 간목과 임수만을 가지고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토가 해수를 보게 되면 해중 임수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토를 마른 기토를 윤토하게 되고요. 윤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윤토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윤자 적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물기로서 토를 적시게 되는 것이죠. 물론 기토 자체도 물기를 머금고 있는 흙 내지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러한 땅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여름에 화가 왕하면 어떻게 돼요? 물기가 마르게 되죠. 그래서 항상 물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수를 보게 되면 임수 즉 대해수 뭐 강이라든가 작게는 냇가라든가 호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 강물이라든가 호수를 퍼다가 뭐 논밭에 물을 댈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
해중의 임수가 뭐 천간으로 투출하거나 아니면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국세가 더 좋아지겠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있는 것보다는 천간에 투출했을 때 용도가 더 크게 됩니다. 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있는 것보다 천간 투출한 것이 어떻게 돼요? 공력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나한테 크게 도움을 주겠지만 오히려 뭐 기신을 이렇게 씁니다. 기신이라든가 해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쁜 일을 하는 것들이 더 공력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내가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용신이라든가 희신 같은 경우는 천간에 투출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신이라든가 해신 같은 경우는 없으면 더 좋겠지만 천간에 투출하는 것보다는 지지에서 그냥 잠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해중에 있는 것이 용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가 용신이 됐을 때 용신을 생겨주는 것은 희신이라고 하죠. 희신. 기쁠 희자의 희신이라고 하면서 용신을 도와준 것 희신인데 월간에 놓고 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수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희신 역할을 하게 됩니다. 5월에는 화가 매우 왕하기 때문에 경금의 세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중에 뿌리를 둔 기토라고 하는 것 습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왕하더라도 토는 경금을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생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토는 습토가 돼서 경금을 능히 생할 수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경금도 그렇게 완전 미약한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기묘일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용신 내지는 용신은 아니겠죠. 당연히 해수가 용신이니까. 그러면 희신으로 작용을 할까요? 아니면 기신 내지는 해신으로 작용을 할까요? 자, 수가 용신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할 때는 어떻게 돼요? 목생화에서 화를 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주 자체를 더욱더 건조하고 뜨겁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대놓고 해수를 충파해서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신으로서 작용하진 않다 하더라도 용신의 기운, 수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신으로서는 작용할 수 있다라고 놓고 보게 된다면 일지에 있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 작용하는 것 용신을 설계하기 때문에 좋은 역할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신은 어떤 생신을 얻는 것이 사주의 중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까요? 자, 이제부터는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토일간은 자시가 되면 반드시 갑자시가 되겠죠.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 자수는 편제에 해당이 됩니다. 편제. 그리고 연지에 있는 해수는 어떻게 돼요? 해중에 있는 정제에 해당이 되죠. 대개 보면 육신론으로 보게 되면 정제인 해수가 좋을 것 같고 편제인 자중에 있는 개수는 안 좋을 것 같은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고 비습한 땅이기 때문에 큰 물인 임수보다는 우로수인 개수가 있는 것이 공력이 더 좋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임수가 나쁘냐? 그렇지 않죠. 5월에 수가 필요할 때 굳이 뭐 자수냐 해수냐 이걸 논할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나눈다라고 하면 자수의 공력이 더 클 것이고요. 용신을 취용할 때는 멀리 원격되어 있는 것보다는 일간과 가까이 있는 것이 공력이 더 크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세에서 사이충이 된다거나 좌우충이 됐을 때 어떤 것이 더 안 좋으냐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사회충보다는 좌우충이 됐을 때 더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핵심은 수에 있다 하더라도 해수보다는 어떻게 돼요? 자수의 공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또 월지의 오화하고 시지 자수가 어떻게 돼요? 좌우충한다 이렇게 놓고 보지 마시고요. 이거는 좌우충이 안 되고 그냥 자수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존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용신은 이게 자수가 용신이 될 수 있겠죠. 물론 해수도 쓸 수 있지만은 기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땐 자수의 공력이 더 크다. 단 이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하고 자꾸 탐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갑기 합토해서 합합격이 되면 문자가 다르겠지만 이거는 별격이죠. 별격. 격이 내격이 아닌 별격이기 때문에 합합격을 이루면 차라리 괜찮긴 한데, 그죠? 이렇게 경금 있고요, 자수 있고 해수 있으면은 갑기 합화토격이 되지 않죠. 갑기 합화토격이라고 해요. 이것은 갑기 합화토격, 즉 합화격이 되는 데는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격국 강의를 할 때 이제 설명 드릴 거니까, 여기서도 합합격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 시간이 또 장구하게 흘러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루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강의는 기초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좀 듣기가 어려운 강의예요. 왜냐하면 이건 바로 그냥 실전 명식을 놓고, 오늘 태어나는 실전 명식을 놓고 사주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초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듣기가 좀 어려울 것이라 이렇게 생각돼요. 앞으로 조만간 제가 조금 더 부지런해지고 게으름을 떨친다라고 하면 기본 강의를 이제 시작할까 이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때를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지금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 한번 들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얻는 것은, 갑자기 자수를 얻는 것은 좋지만 간목에 자꾸 일관하고 탐합하려고 하는 것은 뭐 그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을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은 뭐 크게 나쁘지 않죠. 아무리 이렇게 기도 5월이 돼서 왕하다 하더라도 축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이기 때문에 뭐 미토, 을미씨는 나오지 않겠죠. 뭐 신미 이런 식으로서 조토, 마른 땅이 오른 것보다는 그래도 습기를 머금고 있는 축토가 들어오는 것이 더 좋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도 간목이 아닌 을목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간이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묘의 뿌리를 든 을목이 투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 을목은 7살에 해당이 되죠. 7살 편관에 해당이 된다 해서 자칫 을목이 기토를 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을목을 보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 보면 좀 약간 그래서 좋지 않다, 일간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고요. 뭐 경금으로서 을목을 제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토 옆에 7살 을목이 이렇게 첩신되어 있는 것,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인시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자, 5월에 태어나가지고 묘도 목에 해당이 되고요. 인도 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화왕절의 목은 어떻게 돼요? 수기만 충분하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은,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분 비회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목분 비회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 나무가 타가지고 불에 활활 타가지고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렇게 화왕절의 목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화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목이 화를 생하게 되면 사주국세가, 안 그래도 5월이라고 하는 때는 매우 덥고 건조한 때인데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 사주가 더 건조해지고 더 덥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5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5월 자체가 양이 가장 극성한 때에 해당이 되는데, 양을 대표하는 병화가 이렇게 투출한다라고 하는 것, 사주 국세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더욱더 조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인시가 되면 사주가 너무 조열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쓸 수 있는 것은 해중의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금으로서 수를 보좌해주는 용도가 되게 되는데, 병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금 입장에서 병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경금이 소용된다, 녹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병인시 이렇게 해서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진시를 보게 되죠. 요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기토가 5월에 태어나서 기토 일간도 세력이 있지만 어떻게 돼요? 똑같이 무토도 월령 5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토도 왕하게 되죠. 그 다음에 기토 무토가 다시 또 시에서 진을 보게 되면 토가 왕하게 되는데 기토는 음토고요. 무토는 양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간이 양간의 임관지나 제왕지에 태어나고 양간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용신치용법이 음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양간을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기토보다는 양간이 무토 치용법을 따라서 용신을 취용하게 되죠. 자, 무토 어저께 제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용신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간 자체가 왕하게 되면 먼저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하고 수로서 칠살 간목을 보좌해 줘야 되는 것이 원래 정법입니다. 그래서 4월 같은 경우는 간목을 먼저 쓰고 다음으로 어떻게 돼요? 수를 쓴다라고 했는데 5월은 어떻게 돼요?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목이 먼저 있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목분비해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어저께 설명을 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를 먼저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가 충분한 연후에는 간목을 치용해서 무토를 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신치용법이 4월엔 간목, 임수라든가 개수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월의 무토는 임수라든가 개수를 먼저 쓰게 되고 간목을 나중 쓰게 됩니다. 결국 답은 똑같죠. 해중 임수가 용신이 되긴 되는데 이렇게 5월에 무토까지 있게 되면 사주 전반적으로 건조해진다. 매우 조열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신 내지는 희신이 어떻게 돼요? 매우 영향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 울로가 어떻게 됩니까? 금수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자,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초반에 신미를 넘어가게 되면 금수양, 갑술 넘어가서 다시 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갑술대운만 좀 잘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남자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떻게 돼요? 다시 목화토가 왕한 운세이기 때문에 뭐 썩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 세운에 따라서 또 사주가 그 힘이 좋으냐 나쁘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대운 안에 있는 세운까지 면밀히 한번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신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임신시가 되면 자, 임수가 투출했죠. 그 다음에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의 뿌리를 튼튼하게 두고 투출한 임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임수는 연지에 있는 해중에 있는 해중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단 기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임수보다는 개수가 있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임수가 뭐 전혀 필요 없느냐 아니죠. 당연히 이건 용신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으면 화왕절에 어느 정도 금수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으면 상관생지하는 그러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좋은 생시로 볼 수가 있겠고요. 개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시지에서 유금이라고 하는 식신을 보고 그 다음에 편제라고 하는 개수가 투출했기 때문에 그죠? 이 개수 입장에서 놓고 기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임수보다는 개수를 얻은 것은 더 좋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일지의 묘목하고 시지의 유금이 묘유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개수의 뿌리가 약간 약해지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금에 의해서 생조를 받게 되고요. 좀 멀리 있긴 하지만 해수의 치간에 있는 개수가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개수가 전혀 용도가 없는 것은 아니죠. 요것이 유금이 묘하고 충이 돼서 약간 좀 충파돼서 깨졌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문제가 된다라고 보더라도 이와 같으면은 묘목에 더 손상을 입게 되겠고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묘에 비해서 그렇게 손상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왕절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충이 돼서 조금 불안하긴 하더라도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용신을 생해주는 희신이 되는 유금이 약간 충이 돼서 약간 손상을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들 있으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